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저는 개혁신당 결국 돈 때문이었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2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보조금 6억 6,020대입니다. 개혁신당이요. 큰 돈이죠. 그걸 위해서 하루 전날인 2월 14일 날 민주당에서조차 내쫓았던 양정수 의원은 영입했습니다. 당초 생각이 전혀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위장결혼 하듯이 창당한 다음에 그런 식으로 의원 숫자 잘 아시다시피 5명이 맞게 되면 6억 6천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하루 전에 맞춰서 돈 받아가는 거. 저는 이거 분식회계를 해서 보조금 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놓고 지금 일주일도 안 돼서 거의 이혼하려고 들지 않아요? 그래놓고 지금 정말 이렇게 이혼하듯이 갈라선다면 이건 정말 보조금 사기라고 말하더라도 좀 과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씨와 김종민 의원은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요? 이게 무슨 개망신입니까? 그 알량한 정치 생명 좀 연장해보겠다고 벌인 자충수가 이제는 꼴불견이 되어버렸는데요. 이준석에게 농락당하고 수모까지 겪으며 한동훈에게는 조롱과 비아냥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 같으면 그냥 정계 은퇴 선언을 할 텐데요. 이들은 쪽팔림도 부끄러움도 없는 듯 보입니다. 어떤 업무를 맡긴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명시를 해라. 없어요. 그냥 다 맡겨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책 결정권을 위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민주정당에서 최고위에서 정책을 검토도 안 해보고 어떻게 개인한테 다 이걸 위임하냐. 선거가 바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두환이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국보위 만들어서 여기다 다 위임해달라고 국회 해산한 거랑 뭐가 다릅니까? 최고위도 필요도 없고 다 전두환한테 나라 운명을 맡겨달라. 우리가 그런 비민주적인 반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어떻게 같이 합니까? 이건 개혁. 일단 나머지 검토를 19일 오전 벌어진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는 민주당 탈당파와 이낙연 씨의 완벽한 참패로 끝났는데요. 아무리 우겨봐도 당권을 손에 쥔 이준석 공동대표를 이겨낼 재간이 없어 보입니다. 더 재밌는 상황은 여기에 이원욱 조응천 의원은 동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인데요. 그 몇 명도 안 되는 사람끼리도 단합이 안 되는 겁니다. 오죽하면 최고위원회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분노가 폭발한 이낙연 씨와 김종민 의원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을까요? 개혁신당 내용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소위 이낙연 신당으로 불리는 새로운 미래는 19일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가 이준석 사당을 공식 의결했다고 격양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공지를 통해 새로운 개혁신당 최고위원회는 이준석 사당을 공식적으로 의결했다며 선거의 전부인 선거 캠페인 및 정책 결정에 대한 정권을 이준석 개인에게 위임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공식적으로 사당화를 간청했다면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의 공식적 절차를 앞세워 사당화를 의결하고 인정하기를 요구했다. 이달 9일에 통합 합의를 깨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새로운 미래는 정권 시판과 야당 교체에 대한 국민의 여망과 제3지대 통합 정신을 깨트리는 어떠한 비민주적 절차와 내용에도 반대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형식상 공동대표인 이낙연 씨와 최고위원인 김종민 의원은 회의 중 일부 안건에 반대해 뛰쳐나왔는데요. 단 일주일 만에 분당을 맡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개혁신당으로 지원받은 국고지원금 6억 6천만 원은 반띵을 하게 되는 걸까요? 참 신박한 인간들. 이런 인간들끼리 모여 무슨 개혁을 한다고 떠들어대는 걸까요? 그냥 밥그릇을 지키는 밥그릇 정당. 그게 이들의 실체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조국은 병립형이었으면 배치를 못한다. 조국 씨는 우리가 주장하는 병립형 제도 하에서는 절대로 국회의원 배치를 달 수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던데요. 그 연동형이건 병립형이건 3%를 획득하면 의원을 배출합니다. 봉쇄 저항이 3%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선거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수사 기소 관련 외에는 다른 법률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다른 법률은 전 이해 안 되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법정 구속되지 않기 위해서 출마를 한다. 이 말도 제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법정 구속이 안 된 거는 법원에서 이미 판결을 내렸거든요. 법정 구속이 안 된 상태에서 출마를 하는 건데 법정 구속이 안 되기 위하여 출마를 한단 말을 하면서 저를
그 비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연동형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예, 예. 합의해 줄 수 없다고. 본인의 합의 여부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기존 법이 그러한데. 기존 그냥. 법이 그러한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이 제왕적 사고가 있는 것 같아요. 현행 존재하고 있는 법률에 대해서 자기가 동의 안 하면 그 법률이 바뀐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조국 전 장관이 병립형으로 3%를 어떻게 넘어요?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비례연합정당,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국민의 미래, 그리고 개혁신당, 그리고 가칭 조국신당, 물론 녹색정의당도 넣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전화면접과 ARS 둘 다 해봤습니다. 둘 다 해봤는데, 자, 전화면접에서는 조국신당이 10%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ARS 기준으로 보시면 이게 이제 실제 투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 예.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거의 비슷합니다. 35대 34니까 거의 비슷한 거죠. 네. 35.4대 34.6이니 거의 비슷한 것이고, 여기서 개혁신당이 7%가 나오고요. 그리고 조국신당은 13.6%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뭐 한 8석 가까이 되는 7, 8석 7, 나온다. 8석이 된다는 얘기니까 조국 전 장관이 10석을 목표로 한다는 게 제3당 얘기했는데 과정이 아니에요. 최근 신당 창당을 선언해 주목받고 있는 가칭 조국신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과 국힘당에 이어 3위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우리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19일 여론조사 꽃은 지난 16일에서 17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총 2,0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우선 이번 조사에서 CAT 방식으로 오차범위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로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국신당의 지지율은 10%로 이준석 대표가 주도하고 이낙연 공동대표가 참여하는 개혁신당의 지지율 5.5%에 비해 2배 가까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힘당이 추진하는 국민의 미래는 28.3%,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비례연합정당은 27.7%로 집계돼 거대 양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준위성정당에 이어 3위를 기록한 셈인데요. 쉽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무서운 기세는 조국신당이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무선 ARS 방식으로 오차범위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로 진행한 조사 결과에서도 조국신당의 지지율은 13.6%로 개혁신당 7.2%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안 그래도 합당한 지 일주일 만에 내용에 휩싸인 개혁신당의 꼴이 우스워지는 상황에서 지지율마저 조국신당에 한참 뒤지는 결과까지 나오자 이들의 정체성마저 의심스러울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녹색 정의당 다음인 기호 5번이 될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조국신당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의석수로 얘기하자면 저희는 원내 3당이 돼야겠다. 아까 국회법 운영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주당과 협력하고 또 건강한 긴장 상태도 유지하면서 함께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그런 법안들을 많이 통과시키는 게 있을 거고요. 좀 정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고 한 2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3년 뒤에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윤석열 정권을 교체할 수 있죠. 근데 저 개인만이 아니라 조국신당에 모인 다수의 사람들은 3년을 이대로 있는 것이 맞나? 지금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한 65% 정도가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65% 중에 한 45에서 50% 정도는 분노의 정도가 매우 높다는 거죠. 그분들은 마음속으로는 이미 심리적 탄핵을 한 것 같습니다. 심리적 탄핵은 이루어졌는데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3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조국신당이 해야 될 일은 그 3년의 시간을 더 당기는 게 국리민복을 위해서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닌가, 이 점을 얘기를 하고 싶고요. 민주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도층까지 챙기면서 가야 하는 수권정당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을 했던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 얘기는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3년이 너무 길다. 조국신당이 출범해서 의석을 얻고 발신할 메시지의 핵심은 3년은 너무 길다. 예,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3년은 너무 길다.
조 전 장관은 정치적 목표는 윤 정권의 조기 종식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65%가 윤 정권에 반대한다. 45에서 50%는 분노의 정도가 높다. 심리적 탄핵 상태라며 법률적으로는 3년을 기다려야 한다. 3년의 시간을 당기는 것이 국민 민복을 위해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위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선 민주당은 중도층까지 챙겨야 하는 수권 정당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외치기 쉽지 않다고 전제한 뒤 조국 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가 핵심이라고 못 박았는데요. 한편 이날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조국 신당, 정당 지지율 3위, 이준석, 이낙연의 개혁신당 2배가량 압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내용은 여론조사꽃의 여론조사로 무선전화 면접 CATI와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